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노인 골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한 잔의 우유만으로 안심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우유만 믿고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뼈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척추가 내려앉고 가벼운 충격에도 고관절이 부러진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80대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평생 우유를 마시지 않은 날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살짝 휘청거렸는데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과 뼈가 튼튼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유보다 10배 강한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칼슘을 섭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그 5가지 음식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키가 줄어든 느낌 있으신가요? 허리를 펴고 걸어도 자꾸 구부정해지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제대로 들으시면 앞으로 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평소 우유를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만난 78세 김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우유 한 잔을 거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셔서 칼슘 보충제까지 챙겨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 현관 앞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그 작은 충격이 평생의 삶을 바꿔놓았죠.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은 잘 됐지만 이후 회복이 너무 더뎠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가족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약해지신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머니는 매일 우유도 드시고 칼슘제도 챙겨 드셨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신 걸까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이 바로 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거든요. 문제는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라는 사실을요. 김정순 어르신처럼 성실하게 우유를 드셨지만 정작 몸에서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박영미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하루에 3잔씩 마셔 오셨어요. 30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어요. 본인도 너무 당황하셨죠. 알고 보니 이분은 커피를 우유보다 더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5잔씩이나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셔서 국물까지 다 드셨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카페인과 나트륨이 그걸 다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을 수백 명 넘게 만나면서 확신했습니다. 우유만으로는 절대 뼈를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뼈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거든요. 셋째,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라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뼈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어요. 하지만 한번 부러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회복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에도 평소 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제 실제로 뼈를 되살린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멸치가루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실 거예요. 멸치 100g에는 우유의 10배에 달하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에 칼슘이 100mg 정도 들어 있다면 멸치가루 한 스푼에는 무려 1000mg이나 들어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3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특별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골밀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으로 인정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멸치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인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74세 박영수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정상보다 30%나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이 바로 멸치가루였습니다. 매일 한 스푼씩 밥에 넣어 드시라고 했거든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골밀도 수치가 4%나 상승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건 정말 간단했어요. 멸치가루 2스푼에 들기름 1스푼, 통깨 약간을 밥에 비벼서 드신 것뿐이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멸치가루를 짜게 간하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오히려 칼슘 흡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시금치나 콩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혹시 멸치가루를 밥에 넣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비릿할 수도 있는데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50%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세요?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이 5% 정도니까 10배나 높은 거예요. 우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케일이 골밀도 저하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폐경 후 여성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70세 윤희화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케일을 매일 한 줌씩 들깨가루에 묻혀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도 많이 개선됐고요. 케일은 3분 이내로 살짝 데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돼요.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함께 넣고 무치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혹시 집에서 케일을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아직 낯선 식재료이신가요?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치즈 한 장에는 300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유 5잔 분량입니다.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치즈의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1.5배나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과 칼슘이 더 안정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래요.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치즈 한 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2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팠던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치즈는 브로콜리나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더욱 도와주거든요. 다만 나트륨이 높으니까 하루에 1장에서 2장 이하로 제한하세요. 아침에 빵 대신 치즈 한 장, 오늘부터 가능하실까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칼슘이 강화된 두유 한 컵에는 우유 한 잔과 비슷한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두유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영양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폐경기 여성의 뼈 손실을 20%나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뼈를 보호해 주는 거죠. 72세 조미경 어르신은 평소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이걸 두유로 바꾸신 후에 속도 편하고 뼈 통증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유는 아침에 잘 흔들어서 드시는 게 좋고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단맛이 없는 제품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커피 대신 두유로 바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5번째는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칼슘이 강화된 두부 반 모에는 1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우유 거의 2잔 분량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워요.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작용하면 골밀도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밝혀졌거든요. 단순히 칼슘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80세 남성 정문기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녁마다 두부버섯 들깨탕을 끓여 드셨는데 4개월 후 골밀도가 3%나 상승했어요. 보통 이 나이에는 골밀도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증가한 거죠. 두부는 들깨가루와 함께 끓이면 칼슘과 오메가3 흡수율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너무 오래 끓이지는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비타민C가 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두부 요리는 평소 어떻게 드시나요? 이렇게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이제 이 음식들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루틴은 아침 햇볕 15분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택시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리 좋은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소용없거든요.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 햇볕이 비타민 D 합성에 최적이거든요. 손등과 얼굴에 햇볕을 10분에서 15분만 쬐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창문 너머 햇빛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유리가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해 버리거든요. 외출이 어려우시면 달걀 노른자나 연어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햇볕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산책 겸해서 햇빛 보기를 권합니다. 아침 햇살을 마지막으로 직접 쬐어 본 게 언제인가요? 두 번째는 식사에 산성식품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레몬즙, 식초, 귤 한 조각이 칼슘을 더 잘 녹게 도와줍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이온 형태로 바뀌어야 흡수가 되거든요. 속 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즙 대신 귤을 활용하세요. 귤은 산성이지만 위에 자극이 덜해요. 치즈나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1스푼만 추가해도 칼슘 흡수율이 30%까지 높아집니다. 오늘 식탁에 작은 레몬 한 조각 올려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단백질과 칼슘을 세트로 섭취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칼슘이 뼈에 붙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에 흡착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입니다. 60kg이시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아침마다 달걀 2개, 두유 1잔, 치즈 1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을 매일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나트륨과 카페인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과 커피는 칼슘을 소변으로 빼앗아갑니다. 하루에 소금 1g만 초과 섭취해도 칼슘 40mg이 손실됩니다. 커피는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찌개나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대신 두유 1잔으로 바꾸시면 일석이조예요. 오늘 드신 커피 잔 수를 한번 세어 보셨나요? 5번째는 하루 10분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뼈를 자극해서 족골세포라는 뼈를 만드는 세포를 깨워줍니다.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제자리에서 발뒤꿈치 들기를 30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계단이 있으시면 한 층만 올라가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보다는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오늘 10분만이라도 움직일 준비 되셨나요?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함께 챙기세요.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아몬드나 호박씨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하루에 아몬드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인공 감미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세요. 이 5가지 루틴만 실천해도 6개월 안에 골밀도 개선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이에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25년 연구로 얻은 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유만으로는 절대 뼈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우유보다 10배 강한 음식 5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멸치가루는 우유에 10배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 케일은 흡수율이 50%로 시금치보다 10배 높습니다. 칼슘 강화 치즈는 한 장에 우유 5잔 분량이 들어있고 칼슘 강화 두유는 이소플라본까지 보너스로 얻을 수 있어요. 칼슘 강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시너지를 냅니다. 그리고 흡수를 높이는 황금 루틴 5가지도 잊지 마세요. 아침 햇볕 15분, 산성 식품 곁들이기, 단백질과 칼슘 세트 섭취, 나트륨과 카페인 절반 줄이기, 하루 10분 움직이기입니다. 이 조합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70세든 80세든 뼈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에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뼈는 매일 조금씩 무너집니다. 하루에 1%씩만 약해져도 1년이면 30%가 사라져요.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뼈는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0.1%씩만 강해져도 1년이면 30%가 회복되거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에 멸치가루 한 스푼만 추가해 보세요. 그 한 스푼이 뼈 회복의 첫 시작이 됩니다. 둘째, 내일 아침에는 커피 대신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셋째, 오늘 점심 후에 15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이 결국 평생의 건강을 좌우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식단을 6개월간 실천한 어르신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또 제가 직접 개발한 7일 뼈 건강 식단표도 무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뼈로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